안녕하세요. 웹소설 작가로 일하고 있는 돌로레스라고 합니다. 오늘은 까다로운 초능력 월드컵 32강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능력이 좋냐, 내가 가지고 싶냐, 이게 아니라 웹소설 작가 입장에서 너라면 이 능력으로 글을 어떻게 쓸래? 혹은 이 능력은 좀 글을 쓰기에 좋은 능력인 것 같아. 이런 기준으로 초능력을 골라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좋지만 이런 능력으로는 글을 쓰기가 너무 어렵다. 이러면은 이제 탈락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제가 당연히 모든 작가님들을 대변하진 않지만, 그래도 글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못 쓰겠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언급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64강이 있는데, 가볍게 16강 정도로 하고 갈게요. 클리너, 오염물질 쓰레기 등을 손가락으로 지정해 순식간에 없애버리는 게 가능함. 사라진 쓰레기는 지구 토양 자원으로 활용.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방면으로 이 능력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아래에 있는 조건들은 너무 눈여겨보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 위에 있는 이 능력을 근거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예 여기에 적혀있는 이 그대로의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염 물질 혹은 쓰레기를 정화하는 능력이라 그러면은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일단 중세 판타지로 가면은 뭐 약간 의술사 비슷한 계열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현대 판타지, 그러니까 뭐 좀비 아포칼립스 아니면 방사능 아포칼립스, 뭐 이런 미래 아포칼립스 상황이 있잖아요. 미래 혹은 현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인공만 어떤 바이러스 같은 거를 정화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은 주인공만이 이제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을 정할 수 있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 전개가 되겠죠. 이렇게 고지곳대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오염 물질, 쓰레기 등이니까 생물 이외의 무생물을 그냥 제거할 수 있는 능력, 무생물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어떤 특수한 상황에 놓이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 전개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당장 생각나는 건, 내가 중세 판타지 소설 혹은 현대의 약간 헌터 판타지라 그러죠. 막 어느 날 갑자기 게이트가 열리고 몬스터가 들이닥치고 사람들은 초능력을 각성하고, 그런 판타지 플롯을 지니는 소설들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내용을 쓴다면 이제 중세 판타지로도 재밌게 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주인공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무생물을 이제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 아니면 어딘가로 보내버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은 주인공이 검을 들고 달려오는 적한테 호잇 해가지고 이제 검이 갑자기 사라진다던가, 화살이 날아오면은 그 화살들을 어딘가로 보내버린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차원적으로도 능력 해석이 될 것 같고,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주인공에게 뭐 인벤토리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주인공은 자기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인벤토리에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상식적으로는 인벤토리에는 내가 보유한 물건만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인공의 능력은 조금 특이해서 무생물이기만 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건 뭐든지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조건을 지니고 있으면은 적이 가지고 있는 검도 인벤토리에 넣어버릴 수 있고, 적이 들고 있는 특수한 능력을 지닌 지팡이도 인벤토리에 넣어버릴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사실 이 상태창이랑 인벤토리, 퀘스트, 이런 요소들은 그 판타지 소설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먼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중반에 있던 그 게임 판타지가 막 이제 유행을 타려는 그 시점부터 너무나 많이 사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웹소설을 아예 처음 접하시는 그런 라이트한 독자분들이 아니라 과거부터 어느 정도 이제 우리랑 같이 나이가 들어오면서 그런 플롯들을 흡수해 오신 독자님들이라면은 보자마자 뭔지 알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판타지 소설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내가 이 세계로 들어왔다니 말이 안 돼. 야, 사실 이것도 제가 글을 쓰는 입장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자기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1990년대, 1990년대부터 1999년 사이에, 뭔가 그 사이에 이제 태어나신 독자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이후도 있고 그 이전도 많으시지만. 근데 대체로 이제 스타크래프트랑 워크래프트, 뭔가 리그 오브 레전드, 그런
되게 유명한 이제 RPG 게임들 혹은 온라인 게임들을 다 거치면서 자라온 그 세대의 판타지 소설 독자님들은 그냥 그 플롯을 사실 보자마자 바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뭔가 소설에서 막 그렇게 내가 소설 혹은 게임에 들어왔다는 걸 부정하고 그런 게 제가 느끼기에로는 되게 인위적으로 느껴지지만 그래도 또 모든 사람이 저랑 같을 순 없고 저도 이제 하루나 이틀 혹은 한두 시간 정도는 의심할 것 같긴 해요. 뭐 이제 조금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클리너는 그냥 여기에 적혀있는 그대로 오염 물질을 정화한 능력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혹은 어떤 물질을 제거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혹은 조금 더 변주를 주면 인벤토리 능력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물론 인벤토리랑 클리너는 거리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있는 없애버린다는 말이 이제 잠깐 치운다? 뭐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작가 입장에서 만약에 오염물질 쓰레기 등을 손가락으로 지정해 없애버리는 게 가능한 능력을 지닌 주인공으로서 그러면은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거기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능력은 쓰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변주가 있겠지만 조금 무겁게 가려면은 주인공이 지워버려선 안 될 거를 없애버려서 그걸 다시 찾는 여정을 떠날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면은 그냥 주인공이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호이호이 다루면서 이야기 전개를 해나갈 수도 있고 뭐 작품 중반부쯤에 사실 내가 없앤 모든 물건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어떤 공간에 이제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거였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이야기를 뻗어나갈 가지는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체지방을 소모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검지를 스마트폰 젠더, 발가락 엄지를 콘센트 플러그화해서 변형 가능. 이거는 또 두 가지로 쪼갤 수 있겠죠. 하나는 체지방을 소모해서 뭔가 특별한 힘을 낼 수 있는 거랑 두 번째는 그냥 전기를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전기를 공급한다라는 류의 능력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게 현대 인프라가 전제되어 있을 때 유용한 능력이에요. 근데 현대 인프라가 전제되어 있을 때 그냥 전기 공급만 가능하면 사실 재밌게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인프라는 그대로 있고 나만 특별한 능력이 생겼어. 그럼 내가 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끽 해봐야 뭐 전기세 조금 아끼는 거? 아니면 내가 전기랑 관련된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일터에서 일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전기를 활용하면은 특별한 양상의 이야기를 재밌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전문가물로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래도 저처럼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체지방을 소모해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 뭐 쓸래? 라고 하면은 일단 중세 판타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중세 판타지에서 전기를 쓰려면은 전기를 사용할 기초적인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데 제 지능으로는 0에서부터 전기가 필요한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스토리는 일단 절대 안 되고요. 그거는 거의 대형물이나 어떤 문명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전기를 전투용으로 사용한다 이런 것도 사실 쉽지가 않죠. 이제 어떤 능력들은 전투용으로 사용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총알 한 발을 발사하는 능력 이러면은 우리가 어떤 총탄을 쏠 건지 이제 총탄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데미지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관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권총탄 정도 쓰면은 얇은 철판은 통과하겠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정량화되지 않은 힘, 뭐 화염이라던가 바람이라던가 염동력이라던가 전기라던가 이런 힘들은 사실 소재로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원소 계열 능력을 지니는 주인공들을 묘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의외로 쉽지가 않죠. 이제 당장 생각이 드는 거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라는 제 만화책이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은 자기 몸을 갈아 넣어가면서 근력 강화 능력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근력 강화라고 하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뭐 딱밤을 엄청 세게 때리면은 뭐 일반인의 주먹,
힘센 사람의 주먹, 아니면은 코끼리 발길질, 아니면은 뭐 진짜 엄청 큰 바위가 떨어진 충격,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연상이 되는데, 그렇게 직관적으로 연상을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신체 강화 능력이 자주 소설에 등장하는 이유 중 하나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쓰라면 저는 클리너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인간 발전기는 이 체지방 소모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목적이 뭐냐면, 저는 만약에 체지방 소모해서 어떤 걸 쓴다라는 내용이 소설에 나와 있다면, 이거는 주인공이 돼지인데 그 주인공의 외형을 좋게 만들기 위한 이벤트구나, 약간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고정 조건으로 박혀 있으면은, 제가 체지방을 소모해서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면, 나루토에 등장하는 그 초지라는 캐릭터 뭐 그런 것처럼,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체지방을 많이 쌓아야겠죠. 그럼 평소에는 돼지여야겠죠. 그러면은 내가 캐릭터를 돼지로 조성을 했으니까 그거를 작품에 녹여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안 녹여내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작가라면 어느 정도 그런 완성도를 챙기고 싶어 할 테니까, 그러면은 주인공이 돼지이기 때문에 겪는 불편함 같은 요소를 묘사를 해놔야 되는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주인공이 불쾌한 상황을 겪는 요소를 굳이 추가해 넣는 게 되게 자기적이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독자님들이 주인공이 부당한 상황을 겪다가 그걸 극복해내고 상대방에게 징벌을 가하는 서사 구조를 좋아하는 걸 작가가 알아요. 근데 작가가 그걸 안다는 걸 독자님들도 알아요. 그래서 독자님들이 글을 읽을 때 이거 뭐야? 이거 나중에 패려고 돼지로 만들었네. 약간 이런 식으로 느껴지면은 좀 짜치게 되는 그런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독자님들 또한 이제 뭐 사람에 따라 다르시긴 하겠지만, 1년에서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넘게 판타지 소설을 과거부터 읽어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몇 줄만 읽어도 작가의 의도나 아니면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기발한 글이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분들을 좀 무시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그렇게 너무 뻔히 보이는 장치를 넣는 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맛있게 쓰면 괜찮긴 하죠. 그래도 이 체지방을 소모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의도가 너무 다분하게 보입니다. 의도가 다분하게 보이지 않는 글을 쓰려면 좀 불쾌한 장면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둘 중에 하나를 쓰라면 저는 클리너를 쓸 것 같아요. 상상 프린터.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는 이미지를 출력해낼 수 있다. 이거는 일단 상상하고 있는 이미지를 출력만 해낼 수 있는 건, 이거는 두 가지 또 분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진짜로 이미지를 출력만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주인공이 되게 미래인인데 모종의 이유로 현대에 떨어졌어. 그래서 미래의 지식을 프린터로 출력해서 엄청 최첨단 기술을 지닌 도면들 같은 걸 지니고 있어. 그걸로 이제 기업이랑 딜을 해나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득을 취하는 부류를 지금 잠깐 상상해보기로는 그런 내용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인공이 현대인인데 과거로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뭐 대체 역사물이죠, 일종의.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머릿속에 있는 도면 같은 걸 보여줘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발전을 이뤄내는 그런 내용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번째 선택지도 있겠네요. 주인공이 현대인인데 중세 판타지 세상에 떨어졌어. 근데 중세 판타지 세상이더라도 물리법칙은 현대랑 보통 이제 같게 가는 걸 기본으로 삼으니까 현대에서 사용되는 최첨단 도구들을 거기서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플롯의 문제가 뭐냐면, 일단 작가가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거를 프린트해내야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될지도 어렵고, 대체 역사로 갈 거면은 내가 과거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건지에 대해서, 대체 역사는 역사를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자료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떨어진 정도는 독자님들도 허가를 해주시지만, 너무 말도 안 되게 떨어진 내용은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대체 역사 같은 거를 쓰려면 어느 정도 이제 대한민국이나 아니면은 다른 국가의 과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야 되는데 일단 저한테는 셋 다 쓰기 어려운 내용일 것 같아요. 음. 미래에 있는 물건을 프린트 해오는 것도 미래에 있는 물건이니까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거여도 사실 상관없어요. 뭐 그냥 나노 로봇 프린터기 해서 프린터기 일단 한번 만들기만 하면은 그게 계속 나노 로봇으로 복제가 되는 거지. 뭐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점을 가지고 있을 때 현대의 어떤 내가 그걸로 얻을 수 있는 거, 내가 뭐 기업이랑 딜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는 그런 거? 아니면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누려서 이제 즐거운 상황을 맛보는 거, 뭐 그런 것들을 내가 아무래도 현실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쓰기가 저는 꽤 어렵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현실에서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으니까 느끼는 제약이겠죠. 제가 되게 고급스러운 컨텐츠들을 많이 즐겨봤고 그런 경험이 있고 내가 그런 것들을 욕망하고 있다면 아, 난 돈이 많다면 이런 걸 해볼 텐데 라는 그런 저의 욕망을 바탕으로 글을 쓸 수 있을 텐데 저는 현실에 굉장히 안주하고 있는 그런 류의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200년 전에 왕들도 누리지 못할 정도로 되게 하이 클래스인 것들이잖아요. 뭐 내가 먹는 음식부터 해가지고 내가 보는 컴퓨터, 내가 이제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영상 매체들까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200년 전의 왕들조차도 경험해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뭐 맥도날드 좀 그런가? 버거킹의 와퍼 200년 전의 왕도 버거킹 와퍼보다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었을까요? 뭐 좀 더 고급스러운 건 먹을 수 있었겠지만 뭐 대충 이런 사고방식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실과 관련된 부분을 재밌게 쓰는 거는 저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한 갈래고 상상 프린터의 두 번째 갈래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거를 현실에 찍어낼 수 있는 거지. 뭐 예를 들면은 이거는 장르는 상관이 없네요. 뭐 중세 판타지도 괜찮고 현대 그냥 일반 현대물도 괜찮고 현대 판타지도 괜찮고 어떤 아포칼립스 소설에서도 쓸 수 있는데 이런 능력들의 문제점은 너무나 유용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유용하기 때문에 그럴듯한 제한을 주지 않으면 그냥 이야기가 전개가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너무나 유용한 능력의 단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상상 프린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제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생각하는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제가 만약에 진짜 주인공이라면 일단 절대 죽지 않는 알약, 절대 늙지 않는 알약 이런 거를 바로 만들어내서 바로 먹을 거예요. 그럼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겠죠? 그럼 절대 미치지 않는 알약 이런 거를 만들어내서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니고 있는 현실의 어떤 문제들을 제거하는 요소들을 한 개씩 프린터를 해 나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상상 가능한 것들을 하나씩 다 제거를 해 나가겠죠. 나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친위대 상상 프린터로 찍어낼 거고 뭐 내가 현실에 인지하지 못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들 상상 프린터로 찍어낼 거고 그렇게 하나 두 가지 정도는 재밌게 묘사를 할 수 있어요. 절대 늙지 않는 알약을 먹어버린다고 이 자식? 약간 이런 식으로 재밌게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100화에서 200화에서 300화 정도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초창기에 내가 가진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들이닥칠 수 있는 문제를 전부 다 제거하면은 문제가 들이닥치지 않겠죠? 그러면은 그냥 이야기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뛰어난 능력을 주는 거는 오히려 이제 이야기를 써나가기 어렵게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글을 보다 보면은 이 주인공 왜 이렇게 멍청하게 굴지? 내가 이런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절대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보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글을 쓰게 되면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주인공이 멍청하지 않으면 저는 제가 별로 그렇게 똑똑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능력만 줘도 절대 위험에 안 처하고 평생 행복하게 잘 살 자신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상상 프린터 같은 능력을 준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대단한 인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험도 없이 평생 안온한 삶을 살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재미가 없잖아요. 주인공이 어떤 능력에도 처하지 않고 평생 안온한 삶만을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은 이제 원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그냥 진짜 종이에다가 내용을 뽑아내는 내용, 종이에다가 이미지를 출력만 해내는 내용이다. 그런 의미의 상상 프린터다. 그러면은 쓰기가 어렵고, 종이가 아니라 그냥 현실에 어떤 내가 상상해내는 걸 구현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거는 더 쓰기가 어렵죠. 이건 제한이 없어서, 능력에 제한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무궁무진한 능력에 짜치는 제한을 주면은 그것도 흥미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좋지가 않죠. 일단 상상 프린터에 대해서는 쓰기가 어렵다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리사이클. 내가 가진 소유물 중 필요 없는 물건을 구입 당시 가격 기준을 측정해서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아, 이거는 이 내용 그대로 쓰는 것도 이제 현대 판타지, 그러니까 막 헌터 나오고 그런 판타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능력만 지닌 사람이 생기는 거죠. 사실 이것도 내가 현실에 대한 이해가 좀 있다면, 그리고 재밌는 내용을 쓸 그런 자신이 있다면은 재밌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인공이 폐기물 같은 것들을 리사이클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정부 혹은 군부에서는 처리가 너무 어려운 물질인데 이거를 처리해주면 우리가 너희에게 돈을 줄게 라고 제안을 하는 상황에서 주인공은 그 돈도 받고 핵 폐기물도 치워버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능력들의 문제점은 역시 현실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 경제나 아니면은 뭐 군대에 관련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설득력 있게 쓸 수 있는 능력자여야 된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그런 방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현대 판타지에서는 쓰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중세 판타지로 간다면은 정확하게 같은 역할을 하는 다른 요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마법진인데 이제 오랫동안 왕국을 지켜주던 마법진인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어. 그래서 이게 잘못 발동하면 왕국이 멸망해. 그래서 이 마법진을 제거해야 되는데 마침 내가 리사이클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은 이 마법진의 가격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얻을 수도 있고, 이제 그 국가로부터 어떤 유형의 자원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세 판타지가 배경이라면 저는 리사이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이 복잡해질 수 있죠. 왜냐면은 현대에서 10,000원이라면 10,000원의 가치를 지닌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중세 판타지에서는 뭐 1실버 이러면 사실 진짜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 그 작가들도 나름 기준이 다 존재하긴 하겠지만 뭐 소 한 마리 가격, 저택 하나 가격, 이런 식으로. 그럼 뭐 한 1000골드 정도 돼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그 1000골드가 정확하게 우리가 체감하기에 얼마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지는 계산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어떤 기준이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긴 있으니까, 또 요즘에는 인터넷에다가 검색해보면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쓰라면은 이 리사이클로 할 것 같아요. 상상 프린터는 제약을 많이 줘야 돼. 이미지만 출력해낼 수 있는 거는 제약이 없어도 되지만 그거는 잘 쓸 자신이 없고, 내 상상이 있는 걸 현실 구현해내는 내용이라면 그거는 제약을 좀 줘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현실이 바뀌어 있었다. 내가 꿈꾸면서 출력해낸 어떤 존재 때문에. 근데 이렇게 주인공이 한 행동이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오는 내용은 독자가 느끼기에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하는 거는 대체로 이루어야 되고, 주인공은 조금씩이지만 강해져야 되고, 주인공은 조금씩이지만 이점을 얻어가야 돼요. 그게 조금 더 이제 독자님들의 니즈에 맞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모든 이제 법칙이나 규칙 같은 것들은 다 그냥 재밌게 쓰면 안 지켜도 됩니다.
근데 재밌지 않을 거라면, 그러니까 재미가 좀 떨어진다면 이런 것들이라도 지켜야 한다라고 전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는 기계. 컴퓨터나 TV 중 하나를 지정해 원하는 시대의 실시간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이것도 재밌네요. 이것도 현대 판타지. 근데 막 게이트가 등장하고 그런 거 말고 그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어떤 하나의 요소만 판타지스러운 거지. 우리 집에 있는 TV만 판타지스러운 거야. 그러면은 뭐 당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주식이나 주식 채널을 구독해서 주식을 본다던가 주가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코인이라던가 이런 걸로 이점을 가지는 거를 상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런 류의 지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류의 욕망도 되게 옅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장르를 잘 쓸 자신이 없어서 일단 시간을 초월하는 기계 자체는 되게 좋은 소재지만 제가 잘 쓰긴 어려울 것 같아요. 만독불침, 인체에 해를 끼치는 온갖 종류의 맹독의 내성을 가진다. 물리든 먹든 마시든 상관없다. 차라리 글을 쓰려면 만독불침이 훨씬 이제 대중적인 소재잖아요. 그리고 익숙한 소재라서 어느 정도 피로감도 있지만 저는 만독불침으로 글을 쓸 것 같아요. 제가 주로 쓰는 장르가 이제 게이트가 등장하는 현대 판타지나 아니면은 중세 판타지류인데 중세 판타지라면은 되게 쉽죠. 이제 어떤 독성 지대 혹은 어떤 디스 어드밴테이지를 주는 무기, 방어구 이런 거를 주인공은 혼자 착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착용할 수 있지? 어떻게 그걸 다루고도 멀쩡하지? 라는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등장하게 쓸 수 있겠죠. 저는 이 둘 중에 한 개를 고르라면 저는 만독불침 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런 그 하위 조건들은 이번 까다로운 초능력 월드컵에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긍정왕. 기본 행복 수치가 높아지며 사소한 것에도 기쁨을 느끼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하며 밝고 행복한 성격이 된다. 이거 재밌네. 이거는 중세 판타지로 괜찮을 것 같아요. 중세 판타지인데 주인공이 어느 날 긍정왕이 되는 거죠. 근데 긍정왕만 되면은 되게 불행하거나 불쾌한 상황이 나올 것 같잖아요. 뭐 내가 중세 판타지 세계의 노예야. 근데 막 긍정적으로 행동해. 그러면은 뭐야 저 새끼 기분 나쁘게 이러면서 막 채찍질을 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불구가 됐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불구가 됐으니까 이제 일을 안 해도 되겠네. 뭐 이런 내용은 독자님들이 좋아하기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긍정왕에 뭔가 엄청 좋은 어드밴테이지를 같이 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웹소설이 있었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목이 뭐 데몬 소드였나 데몬 시드였나? 아무튼 주인공이 엄청나게 뛰어난 검술 실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소설이었는데 그걸 끝까지 읽지 않아서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주인공은 막 긍정적으로 행동하진 않았어요. 다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고 뛰어난 검술 실력까지 있으니까 재밌는 상황이 여러 번 연출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 것처럼 주인공이 긍정적이만 하면 힘들겠지만 긍정적인데 다른 능력도 지니고 있다면은 뭔가 재밌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노선은 좀 개그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피그말리온 조형물을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으며 대화도 가능하다. 이거는 맛있네요. 이거는 저는 이런 소재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형물을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으면은 조형물 괄호 열고 내가 직접 창조한이라는 조건이 저는 기본적으로 붙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이 창조한 조형물도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으면 그건 제약이 너무 없으니까 그러면은 바로 저는 그걸로 세계 정복까지 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정복이 바로 가능할 정도의 능력은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습니다. 그 이야기 전개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피그말리온 능력의 전제는 내가 직접 창조한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제 중세 판타지라면은 뭐 나무를 깎거나 아니면 수정을 깎아가지고 조각을 해서 그거를 살아 움직이게 만들고 내 펫으로 다룬다거나 뭐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현대여도 재밌죠. 그러니까 판타지 농도가 되게 짙으면은 뭐 몬스터 튀어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나만의 뭐 나무까지 병정 이런 걸로 상대해서 이기고 2점을 얻고 그런 장면도 재밌고 판타지 농도를 되게 낮춰가지고 현대랑 거의 비슷한데 나만 피그 말리온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것도 재밌죠. 이거는 다수 전문가 불의 성격을 띌 것 같긴 한데 내가 조각한 조각들이 부잣집에 팔려다가 그러면은 그 조각들이 첩보를 해오는 거야. 뭐 그 부잣집에서 내가 알아야 되는 정보 혹은 우리 모두가 알아서는 안 되지만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내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점을 가져가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뭐 그런 장면을 생각할 수 있죠. 둘 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쓰라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쓰면서 재밌는 건 피그 말리곤 쪽이겠지만 이렇게 내가 어떤 창조물을 만들고 그걸 조종하는 능력은 제한점을 어디까지 줄 건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조각한 아기 코끼리 조각상 그냥 뭐 소형견보다 약하면 의미가 없잖아. 그렇다고 진짜 코끼리만큼 세버려도 문제가 생기니까 아 코끼리만큼 센 건 괜찮겠다. 뭐 공룡만큼 세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의 제한을 어디에다가 둘 건지도 중요하긴 한데 저라면은 피그 말리온 재밌을 것 같아요. 백수의 왕 대 리스토레이션. 각종 유해조수, 독사, 독충, 흉파, 맹수도 날 두려워하게 된다. 지나가기만 해도 도망가거나 접근하지 않는다. 이거는 당장 생각나는 건 생존물? 아니면은 중세 판타지의 주인공이 어떤 특별한 체질이 됐는데 몬스터가 다 날 피해.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착각물? 이럴 수가 저렇게 강한 몬스터 뭐 그리핀이 주인공을 피하다니 저 녀석 정말 강한 녀석일지도 모르겠군. 뭐 이런 것도 맛있죠. 착각물은 약간 개그 요소도 개그를 재밌게 잘해야 되고 그 이야기를 뻗어 나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 차라리 진지한 게 쓰는 것 자체는 쉬워. 다만 피로감이 있죠. 읽어주시는데. 그래서 백수의 왕은 착각물로 괜찮을 것 같고 내가 전문가 물을 쓸 수 있다면 내가 동물에 대해서 잘 안다거나 아니면은 동물원에서 이제 사육사로 일해본 경험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은 백수의 왕으로 아니면은 특정한 동물 종에 지식이 되게 뛰어나다거나 뭐 곤충이나 전갈이나 그런 분들은 백수의 왕으로 재밌는 내용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에게는 없는 능력이라는 거. 그래서 전문가 물은 이제 거의 쓸 수가 없죠. 제가 전문가 물을 쓰려면 전문가의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저는 그 실력이 뛰어나진 않지만 옛날에 복싱을 해봤고 태권도도 해봤고 지금은 헬스도 다니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래도 내가 해본 거니까 태권도는 선수부랑 일반부의 생활이 너무나 다르니까 그건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복싱이나 아니면 헬스에 관해서는 전문가물이라면은 이제 인터넷에서 자료 조사를 좀 해보고 이런 내용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왜냐면은 나는 진짜 제로에서부터 그 내용을 써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어드밴티지를 지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전문가물은 그냥 쓰기가 어렵죠. 전문가물은 기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쓰는 글이라서. 두 번째, 리스토레이션. 완전히 망가져버리거나 쓸 수 없을 정도로 낡아버린 물건을 새 것처럼 만들 수 있다. 이것도 맛있죠. 이것도 당장 생각나는 건 아포칼립스물이 있는데 좀비 아포칼립스물에서 주인공이 이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은 망가진 총 이런 폐기물들 모아가지고 진짜 총을 가지고 다니고 뭐 이미 사용한 탄약 이런 것도 진짜 탄약으로 만들어서 빵빵 쏘고 다니고 그런 내용도 생각할 수 있고 중세 판타지라 그러면은 뭐 성을 보수한다거나 마법진을 보수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수한 능력을 지닌 아티팩트를 보수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죠. 둘 다 쓰기 좋네요. 둘 다 그리고 재밌기도 하고 뭔가 구미가 당기는 소재이긴 한데 저라면 그래도 백수의 왕보다 리스토레이션이 좀 더 허황돼요. 그래서 이제 독자님들이 아예 허황된 부분에 대해서는 덜 깐깐해지는 그런 성향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거 뭐가 있을까? 아 그래. 어 현실과 밀접한 거. 뭐 싸움을 잘해.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싸움을 해보신 독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이제 팩트 체크가 좀 안 된 글처럼 느껴지면은 아 이런 걸 좀 못 보겠는데 싶지만 갑자기 염동력을 써 이러면은 현실의 염동력을 쓰시는 독자님들이 계실 리가 없잖아요. 계시더라도 티를 안 내겠지. 몰래 쓸 거 아니야. 몰래 꿀 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염동력에 대한 글은 다소 허황돼 있어도 이제 그냥 받아들여 주시는 거지. 그렇다고 너무 몰입도를 떨어뜨릴 정도로 허황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저는 그래서 리스토레이션 고를게요. 데타. 내 클론을 만들어 원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기 싫거나 곤란한 일을 대신 시킬 수 있다. 이것도 맛있죠. 이것도 맛있는데 이 클론이랑 관련된 능력이 생각보다 쓰기 어려워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판타지 소설만 한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세계의 내 대역을 만들어서 걔네들이 뭔가 어떤 이점을 만들어 나가고 뭐 그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그런 소설도 있고 아니면 현실에 내 클론을 만들어서 걔네들한테 뭐 일을 분산해서 시키는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죠. 근데 클론이 생각보다 잘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은 단편적으로만 보면은 그냥 재밌겠네. 나는 집에서 개꿀 빨고 클론들 열심히 일하고 수련하고 이러면은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이나 이런 정도를 제가 다 설정을 해야 돼요. 하나하나 다 설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 클론이랑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뭔가 음성으로 해야 되냐? 생각으로 되냐? 생각으로 된다면은 나는 뭐 다 읽을 수 있고 상대도 날 다 읽을 수 있나? 상대랑 나랑 생각이 달라지는 시점이 올 텐데? 아니면은 상대랑 나랑 군체 의식을 지니고 있는 건가? 약간 저그에 나오는 그 오버마인드 그런 애들처럼?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설정을 해야 되고 이 설정을 사실 독자님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하나는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거 혹은 설명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특별한 어떤 설정을 전달하려면 설명이 필요해요. 근데 설정을 설명하는 거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로감이 좀 크죠.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재미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가능하면은 현실에 존재하는 설정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좋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우리가 오크라는 몬스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오크라는 몬스터 말고 그냥 뭐 만다르라는 몬스터를 써도 돼요. 하지만 만다르라는 몬스터의 특성이 취익취익거리고 피부가 초록색이고 근력이 강하고 머리가 빡빡이고 돼지 코를 지녔어. 그러면은 우리가 딱 봤을 때 오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독자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쓸데없는 묘사를 넣으면서 오크 대신 만다린이라는 그 고유 그걸 사용하는 거야. 고유 명칭을 사용하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해서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서 가능하다면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요소를 쓸 때는 그대로 쓰는 게 좋고 뭐 약간의 변주 정도는 괜찮지만 그런 부분에서 클론은 분신이라는 개념이 모두 가지고 있는 분신에 대한 그 상한과 이제 하한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통일해서 어떤 하나의 분신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서 쓴다는 게 사실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재밌을 것 같아요. 스탑. 상대방의 행동과 생각을 곧바로 멈추게 할 수 있다. 시야 내에만 들어와도 발송할 수 있기에 제스처는 필요 없다. 스탑이라. 이거 괜찮네. 저는 차라리 이런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스탑으로 만약에 내가 글을 써야 돼. 그러면은 주인공에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능력을 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인공이 작가야. 그래서 자기가 쓴 소설에 빙의를 했어. 등장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행동만 봐도 대충 예상이 돼. 그러면은 주인공이 등장인물의 생각을 역추적해서 스탑 능력을 사용하는 거죠. 적재적소마다. 여기에는 여기에는 어떤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효과냐면 기본적으로 똑똑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작가지만 어떤 사람의 생각을 읽는 건 기본적으로 어려운 일인데 자기가 과거에 쓴 내용을 근거로 그 생각을 읽어서 적재적소의 스탑 능력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굉장히 똑똑한 녀석이다 라는 효과를 줄 수 있고 혹은 그냥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줄 수도 있죠. 뭐 주인공이 굳이 작가가 아니더라도 자기 소설을 빙의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스탑 능력을 사용할 수 있으면은 거기에서 굉장히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거 말하고 나니까 생각나는 건데 후자의 경우에는 쓰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왜냐면은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그걸 멈추게 하는 능력은 너무 강력해. 그래서 그 능력만 있으면은 대부분의 일들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유용성이 너무 큰 능력은 유용성이 너무 큰 능력을 가지고 사이다 상황을 겪게 되면 답답해요. 근데 어느 정도 갈등 구조를 주지 않으면 이야기 전개가 어려워요. 이게 이제 독자님들의 입장과 작가들의 입장의 차이인데 독자님들은 어색한 고구마 상황을 싫어하시지만 작가 입장에서는 이야기 전개를 위해서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갈등 고구마 상황이 필요하니까 사실 고구마 없이도 이야기 전개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게 아무래도 좀 더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뭐 그렇다고 이제 독자님들이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독자님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기호에 맞춰서만 글을 읽으시면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매체는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둘 중에 하나를 쓰라면 저는 대타도 재밌고 스탑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분신 능력으로 쓸래? 아니면은 생각 멈추기 능력으로 쓰게 할래? 근데 이제 스탑이랑 관련돼서 드리는 말인데 이게 주인공이 지능이 높아서 어떤 상황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성향이라면 제가 사실 위기나 위험에 대한 상황 통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소설 같은 걸 읽으면 아니 이 새끼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지? 나라면은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 절대 안 일어나게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저도 이제 글을 쓰는 입장이지만 한 명의 독자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렇게 못한 이유도 알긴 알죠. 왜냐면은 진짜 주인공이 그렇게 좀 편집적이고 깐깐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 설정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이야기 전개가 안 되니까 이런 주인공은 평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걸로 25화인데 완결을 낼 수 없잖아요. 이제 단권짜리 소설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멍청하게 하거나 어리숙하게 설정하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근데 스탑을 잘 쓰려면 주인공이 똑똑해야 되고 저는 똑똑한 주인공이 위기를 겪는 게 되게 똑똑한 주인공이 위기를 겪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묘사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클론을 만드는 능력은 제가 유능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냥 클론을 만들기만 하는 능력이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차라리 대타 능력이 쓰기 쉬울 것 같아요. 스타도는 주인공이 똑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능력인데 주인공이 똑똑하면 이야기 전개가 어려우니까. 자, 적응성 냉난방. 현재 계절과 반대되는 온도의 기온을 내 주변에 발산할 수 있다. 이거는 재밌는데? 이거는 재밌네요. 이거는 초보아씨 일로 와봐요. 이건 재밌는 능력이네요. 뭐 이제 그 빙하기 아포칼립스나 아니면은 뭐 온난화 아포칼립스 그런 게 있나?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소설이라면 내 주변에만 기온이 훈훈해. 그러면은 이걸로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적응성 냉난방. 내 주변에만 기온이 훈훈해지는데 근데 그러면은 또 이야기 전개에 나가기가 너무 어려워. 결국에 내가 극복해내야 되는 게 주변 환경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야기를 쓸 때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가 판타지를 쓰는 사람에게 되게 이상한 기준이긴 한데 저는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내 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현실로 오면은 이렇게 될까? 실제로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렇게 될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적응성 냉난방을 가지고 재밌는 글을 쓰려면은 현실에 대한 저의 이해가 조금 더 높아야 될 것 같아요. 꿈 레코더. 꿈꿔왔던 내용을 영상 매체로 재생해 좀 더 정확하게 다시 볼 수 있다. 이거 재밌네. 꿈 레코더도 재밌네요.
꿈 레코더는 이제 이건 호러물에서 좀 재밌게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주인공이 녹화를 하는데 뭐 지금이 2024년 11월 4일이니까 2024년 12월 1일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 달력을 딱 찍고 꿈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꿈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러면은 왜 이런 내용이 레코더에 찍혀 있지? 라고 이제 당황하면서 근데 다음 날에 꾸는 꿈에는 하루가 줄어 있는 거지. 이렇게 점점 꿈 레코더에 있는 내용이 줄어들어서 현실에 나와 교차되는 시점이 올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이제 꾸는 거죠. 이런 거는 약간 호러도 괜찮고 스릴러도 괜찮고 반전소설 반전소설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웹소설의 플롯에는 사실 잘 맞진 않죠. 그리고 아무리 길게 잘 쓰려고 해도 그런 내용은 한두 권이면은 완결이 날 수밖에 없어서 질질 늘어서 쓰는 게 아니라면 그래도 꿈 놓고도 재밌네요. 둘 중에 하나로 만약에 나보고 150화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일단 적응성 냉난방이긴 합니다. 어떤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칼을 겨누고 죽기 싫으면은 이 소재로 150화를 써 라고 하면은 너에게 선택권을 주마. 근데 꿈 레코더도 약간 미래 예지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방금 말한 거는 되게 쫀쫀하게 묘사를 한 건데 그냥 미래 예지 능력을 지니게 됐다로 생각하면 현대 판타지도 괜찮죠. 왜냐면은 작가들은 미래를 살고 있잖아요. 저는 2024년 11월 4일에 있지만 그 작품 시작 시점을 2024년 뭐 10월로 해도 되고 9월로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과거의 일을 차근차근 쌓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다 보고 사는 거잖아요. 뭐 주식이 떡락하면은 떡락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다 데이터가 있고 제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식과 관심이 부족하긴 하지만 만약에 중세 판타지 소설을 쓴다. 근데 내가 어떤 거울을 통해서 꿈의 내용을 엿볼 수 있다. 근데 그 꿈이 예지몽이다? 예지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아니면 뭔가 아리송다리송하다? 그런 식으로 꿈 레코더도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적응성 냉난방보다 꿈 레코더가 조금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소설을 쓸 때 중요한 게 너무 확실하지 않게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난 어떤 규칙을 찾았고 이게 분명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데 독자 입장에서는 야 그거 아닐 수도 있잖아. 그 사람이 악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 진짜 범죄 저지르기도 전에 찾아가서 죽일 거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도 재밌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꿈 레코더 골라볼게요. 요술망치. 특정 물품을 두들겨 4가지 효과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이거 조건을 봐야겠는데? 4가지 효과. 가치 있는 무언가로 바뀌거나 사라지거나 크기를 크게 만들거나 물건을 개조하거나 내가 소유한 물건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 밑에 내용은 읽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가치가 더해지거나 크기가 커지거나 사라지거나 개조하거나 이거는 재밌는데? 이거는 재밌는데요? 이거는 재밌는데? 이거는 내가 만약에 중세 판타지 생존물을 써. 근데 주인공이 이런 특수 능력을 지니고 있어. 육각 다이스로 할게요. 육각 다이스 6은 너무 많다. 사각 다이스로 할게요. 그래 요술 망치가 낫겠다 차라리. 주인공이 이제 산딸기를 놓고 망치를 두들길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지. 크기가 4배가 되면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사라지면 원망을 들을 거고 이제 그래서 그 주인공 고민을 하다가 딱 두들겼는데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변해버리는 거지. 갑자기 산딸기에서 다리가 돋아나서 산딸기 거미로 변하는 거야. 이거 재밌네요. 이걸로는 글을 쓸 수 있겠다. 1일 퀘스트. 하루에 한 번 랜덤 미션을 수행하면 보상을 얻을 수 있다. 1일 퀘스트는 이거는 쓰기가 너무 좋죠. 그러니까 모든 상태창이 존재하는 퀘스트가 존재하는 그런 소설에서는 다 쓸 수 있는 건데 1일 퀘스트는 너무 흔해.
이거는 메인으로 요즘에 가기보다는 좀 곁다리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라면은 요술망치로 글을 쓰고 싶을 것 같아요.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씩 훑어봤으니까 쭉쭉 진행해 나가 볼게요. 왕전이 망가지거나 쓸 수 없을 정도로 낡아버린 물건을 새 것처럼 조형물을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으면 대화도 가능하다. 이거는 피그 알리온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새 것처럼 만드는 건 일단 현대는 둘 다 제 능력으로 현대 못 씁니다. 저는 어떤 물건을 창조하는 능력도 낮고 그런 고미술품들의 가치를 본 눈도 되게 없기 때문에 현대 판타지 전문가 물은 못 쓸 것 같고요. 그래도 내가 중세 판타지를 써야 된다면 주인공은 약간 주술의 재능을 지닌 꼬맹이. 그래서 나무 조각을 하면은 기본적인 토템들이 막 날 도와주는 거지. 그런 내용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꿈 레코더 대 데타. 클론을 만들어 명령을 내린다. 아, 이게 클론은 쓰고 싶은데 클론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이제 각 클론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영향력을 얻어 나가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하면은, 그러면은 그 글의 밀도가 너무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A 클론이 이야기 진행을 뭐 10만큼 했어. 근데 B 클론도 10만큼 이야기 진행을 하려면 결국에는 A, B, C, D, E, F, G 클론까지 있다 그러면은 5배에서 6배 되는 분량을 써야 되는데, 그거는 그 내용들을 다 쓰면서 흥미를 유지해 나가는 건 좀 힘든 일인 것 같고요. 꿈 레코더는 스릴러 당장 생각나는 건 스릴러가 있긴 한데 스릴러로 쓰기에는 또 어려울 것 같긴 하고, 왜냐면은 스릴러로 쓰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그 10권 20권 뻗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예지몽을 지니는 판타지 소설 주인공 그런 내용으로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예지몽을 항상 볼 수 있으면은 좀 안 되고 특정 상황이 올 때만 보는 걸로,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요술 망치 대 만독 불침. 기본적으로 능력은 액티브한 능력보다, 아니 패시브한 능력보다 액티브한 능력이 좋아요. 요술 망치는 내가 선택권이 있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만독 불침은 나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고 그걸 활용할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내가 그 상황을 찾아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존재하기에 내가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저는 요술 망치가 좀 더 능동적이고 재밌게 느껴져요. 제가 주인공에게 둘 중에 하나를 줘야 된다면 요술 망치 할 것 같아요. 다만 요술 망치 같은 능력은 좀 잘 써야 되긴 하죠. 능력의 복잡도가 너무 높으면은 독자님들이 느끼기에 좀 피곤할 수가 있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이게 뭔 개소리지?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잘 써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리사이클 대 클리너. 리사이클은 그거가 계속 마음에 걸려요. 내가 어떤 능력의 리사이클 능력을 사용하면은 그 능력의 원래 가치를 내가 계속 알고 있어야 되잖아. 거기에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엄청 뛰어난 아티팩트다. 그러면 그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하는지. 사실 내가 그 돈을 가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게 보관은 어떻게 할 거고, 내가 돈이 진짜 많으면 사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판타지도 뭐 대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많이 해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뭐 용병을 고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근데 내가 용병을 고용할 돈이 있는데 굳이 용병 고용 안 하고 내가 몸으로 직접 해결하려고 들면 독자 입장에서는 이거 왜 돈 안 쓰지? 걔 억지 부리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서 좀 얻는 게 많다면 그 많은 걸 활용할 방향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어렵고. 리사이클은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클리너 없애버리는 게 가능함. 차라리 없애는 게 나아. 그냥 깔끔하게 없애는 게 나아. 뭐 생명체까지 없앨 수 있게 할 건지 아닌지 뭐 그런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없애는 게 직관적이고 깔끔하고, 이야기 전개도 이런 능력은 숨기기가 좋아. 그러니까 능력을 숨기기 좋은 능력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게 있어요. 너무 눈에 띄기만 하는 능력을 주면은 주인공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상대가 바보가 아닌 이상 달려들지 않아야 되죠, 사실.
그러면 이제 주인공한테 어떤 갈등을 주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바보가 아닌 이상 안 달려들어야 되는데 바보가 달려드는 내용을 계속 넣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단 말이야. 뭐 10화 정도 넣을 수 있죠. 진짜 억지 부리면 뭐 20화, 30화도 넣을 수 있겠죠. 근데 400화, 500화를 바보가 달려드는 내용만으로 채워 넣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잖아요. 독자님들이 느낄 피로도도 그렇고. 그래서 주인공이 능력을 힘숨진 놀이를 하는 것도 사실 그런 사정이 있답니다. 꿈 레코더, 요술망치. 저는 이거 둘 중에 하나라면 요술망치 할 것 같아요. 클리너, 피그말리온. 없애버리는 능력 대 조형물 살아 움직이게 하는 능력. 피그말리온이 재밌고 상상하는 재미도 있지만 클리너가 더 쓰기 쉬울 것 같아. 이게 진짜 난이도도 무시를 못해요. 글을 쓰다가 아씨 이거 수습 어떻게 하지? 너무 어렵다. 그런 소재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도 피그말리온 소설을 써보고 싶어요. 내가 무언가를 쪼물쪼물 거려서 만들어내고 거기에 생명을 부여해서 걔가 나를 위해 움직이는 그런 내용의 소설. 뭔가 아기자기하고 재밌을 것 같아. 제가 써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결승전입니다. 요술망치 대 피그말리온. 둘 다 재밌어. 둘 다 재밌어. 요술망치 같은 거는 이런 내용을 잘 쓰는 작가가 이제 대표적으로 토가시가 있죠. 물론 그분은 만화 작가시긴 하지만 피그말리온, 요술망치. 근데 사실 판타지나 이제 능력자 배틀물의 하위에 걸쳐 있는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은 다들 복잡한 능력으로 환상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서 재밌게 그 상황을 넘기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재밌지만 둘 다 써보고 싶네. 둘 다 쓸게요. 둘 다 한번 써봐야겠다. 둘 다 재밌네요. 저는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써보려면 그래도 생존물이 그러니까 이거를 능력을 얻게 되는 첫 시점도 중요한 게 주인공한테 요술망치를 툭 하고 던져주고 네가 소환하고 없앨 수 있는 망치야. 이걸로 네가 원하는 걸 두드려봐. 이거랑 자 피그말리온 효과를 지니고 있다. 네가 조각한 거에 대해서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은 뭐 무슨 칼로 깎아야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줄줄이 묘사를 해야 되잖아. 피그말리온에 대해서 처음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기까지 그 묘사하는 게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주인공이 중세 판타지의 어떤 가난한 집안에 뭐 한 3남 정도 돼. 얘한테는 취미가 있어. 조형물을 깎는 취미가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달빛이 굉장히 반짝거리는 어느 날 밤 내가 깎은 나무 조각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봤어. 뭐야? 나한테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전개해도 되지만 문제는 이제 그렇게 가면은 주인공한테 현대인의 지식을 넣어줄 수가 없죠. 뭐 이것도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가기가 어렵다 그래야 되나? 이제 판타지 소설 주인공에게 현대인의 지식과 가치관을 넣어주는 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유용한 도구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제대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둘 다 재밌네요. 둘 다 재밌지만 만약에 글을 쓰라면 저는 요술망치를 든 생존물을 쓸 것 같아요. 요술망치를 주인공이 가지고 있고 이제 이걸로 능력을 막 사용을 하다가 다른 애가 건방지게 굴어. 그러면 그 녀석 머리를 꽁 하고 때리는 거지. 그러면은 생명체한테는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치지만 상대는 모르니까 막 무서워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그걸로 이제 협박을 할 수도 있겠죠.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머리가 터진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착각물 요소를 줘가지고 저는 그래서 요술망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까다로운 초능력 월드컵 우승한 상은 요술망치고요. 다른 분들 뭐 이렇게 나이스, 재밌을 듯, 인간 발전기 삐슝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의견을 주셨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소설 작가 돌로레스였습니다. 바이바이.